3번의 접종이 기본 접종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3차 접종도 잘 해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또한 3차 접종 이후에 추가 접종이 있더라도 계속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게,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했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4번의 큰 유행을 겪었고요. 지금 4번째 유행이 지금까지 모든 유행보다 가장 큰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40만 명 정도가 넘었고요. 또 사망자도 3,5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숫자로는 많은 큰 숫자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거든요. 이런 버텨온 중요한 이유들은, 첫 번째는 국민들의 방역에 자발적인 동참입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는 거리두기 준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던 부분들이 성공을 거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왔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와 또한 정부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그래도 힘든 상황도 이겨냈던 동력이 됐던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유행인 4차 유행은 앞으로 어떻게 막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의 성적표를 매기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한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일단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유행 자체를 억제하면서 일단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균형점을 아직까지는 잘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진자 규모나 사망자 규모도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상황을 유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도 유행이 극심했던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회복도 빠른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이제 유행의 차단이라는 부분과 또한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했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많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에는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 같이 그런 고용구조가 약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터전들이 무너졌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상황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또한 국내 예방접종률이 이제 많이 오르는 측면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11월 2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상을 회복하면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겠다라는 기치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됐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시했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리두기 완화 자체가 유행 자체를 크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예방접종을 시행받았던 고령층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예방접종한 지 기간이 좀 많이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사실 기존 바이러스였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그 예방 효과가 이어졌을 텐데, 델타 변이가 7월 이후에 국내 유행하면서 백신의 효과를 일부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런 6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의 감염도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그런 거 자체가 확진자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게 맞물리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국민들의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라든지 중증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상황을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202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이미 벌어지고 있죠. 일단 델타 변이 자체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그런 형태, 위코로나라도 표현하는 형태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도 2021년부터 2022년 겨울에는 상당한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유행이 악화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또 변수가 발생한 거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중증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또 백신의 효과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변이 이후에
그 오미크론의 변이가 만약에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 상당 기간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자체가 매우 좀 급박하게 아주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행할 건지 또 새로운 변이가 언제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고 내년의 상황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일단 예방접종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미접종자들 접종에 계속 동참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부스터샷 또는 추가 접종이란 단어도 이제 3차 접종이라고 아예 말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3번의 접종이 기본 접종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3차 접종도 잘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년도에 또한 3차 접종 이후에 추가 접종이 있더라도 계속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게 이제 본인의 건강과 일단 국가의 어떤 유행 상황을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유행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유행 상황이 길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유행의 모습들을 보이게 됐었거든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보통 저희가 1기, 2기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이전을 1기라고 표현하고 델타 변이의 출현 이후를 2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사실 벌어졌었고요. 만약에 오미크론도 델타에 필적할 정도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한다 그러면 오미크론의 출현 자체가 코로나의 3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유행의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변이 바이러스를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윗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델타 변이도 그렇고 오미크론 변이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백신도 열심히 맞고 코로나19의 유행도 잠잠해져서 우리가 2019년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일상 회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윗 코로나에서의 일상 회복은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윗 코로나라는 단어를 저는 세 번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19의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건 맞거든요. 다만 지금의 유행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유행 상황의 통제를 위한 그런 선제적인 그런 조치들을 우선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강화 측면들도 있지만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의 유행 속에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선도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의 그런 협력 관계들을 지금껏도 잘해주셨지만 계속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행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서 재택치료라든지 감염병 전담병으로 새로 지정된다든지 또는 중증 환자 전담병상을 늘리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료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제 의료진들 격려하는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들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지금 많이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좀 돕는 그런 그 행사라든지 그런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의 공무원들이나 뭐 구청, 시청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이 지원이라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우리 돈이 가는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지원책, 뭐 수당도 잘 지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반드시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이제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는데요. 워낙에 서울시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시민들이 정말 내가 뭘 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19에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채널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아주 많고 또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매 유행 때마다 수도권의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전파되는 양상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유행을 얼마나 억제하느냐 또는 유행을 안정화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서울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 정말 수고도 많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들을 만들어서 행하시느라고 정말 밤새 고생하셨던 분들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껏 노력했던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서울 시민들 정말 모범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거든요. 앞으로도 개인 위생,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 같은 그런 개인적인 아주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유행 상황의 악화 후전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지침 또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잘 행동해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을 때 서울시가 가장 먼저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